10개 과목에서 한 2등급이 한 2개 정도만 나와도 스카이 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2등급이 나왔다고 뭐 난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2등급 숫자가 뭐 여러 개 나와도 사실 명문대 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개편을 아까 우리가 본 거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9등급, 5등급의 차이인데 이 A, B, C, D는 이건 이제 절대평가, 우리가 보통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는 상대평가 등급인데 이제 올해 고2에부터 이게 두 개를 병행하는 거잖아요. 병행합니다. 병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는 A, B, C, D만 가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반대가 많아서 두 개를 병행하는데 병행하다 보니까 대학들이 약간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인 경우는 상대평가 등급을 반영하지 않고 요 두 개. 그러니까 어떤 애는 내신 성적을 낼 때 등급으로 성적을 내고 성취도로 성적을 내서 두 개 중에 좋은 거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경희대학 같은 대학. 그러니까 그런 대학은 사실은 특목고 애들이 다소 좀 유리해지는 양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학들이 지금 머리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두 개 중에 하나를 대학들이 취소 선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유리하도록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두 개를 병행해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대학인 경우는 아시겠지만 특목자사고한테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거고, 만약에 상대평가만 반영하는 대학인 경우는 특목자사고가 불리하고 일반고가 유리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내신 반영 방법인데 이건 뭐 2028이니까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울대, 연대, 한양대, 단국대 이런 대학은 정성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도 세특 같은 걸 반영하는,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정성평가를 보이고 있고요. 고대, 서울시립대, 서강대, 원광대는 교과 전형, 그러니까 내신 등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도 성적이 우선시되는 그런 대학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수능 8구나 대구대, 건양대 이런 대학은 이 출결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대학이 있고, 그런가 하면 성대, 융합인재나 목포대, 배지대 이런 대학들은 정시에도 학종으로 반영하는 이런 대학도 있기 때문에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2028에서 대학들이 입시를 한번 치러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 다시 한번 심플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졸업생들을 교과에 뽑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건데, 엊그제도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상당수의 대학이요, 졸업생을 교과에 안 뽑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재학생만 뽑습니다. 그 외 대학은 많이 뽑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대학은요 지점수를 이용해서 9등급 받은 애들을 5등급으로 바꿔주는 양상을 띠고 있어요. 이 표는 뭐냐면요, 9등급 애들을 어떻게 5등급으로 바꾸냐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어떤 대학은 9등급에서 나온 애들을 지점수를 가지고 5등급으로 바꾸어서 반영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학은 그냥 표를 만들어서 1, 2등급은 1등급, 3, 4등급은 2등급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직접 매핑하는 대학도 있고요. 또 어떤 대학은 자기들이 적당하게 표를 만들어서 점수를 꿰는 대학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마다 다르다. 9등급을 5등급으로 바꾸는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들이 방법은 다 다르게 하고 있다. 이건 실제로 각 대학의 요강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위에 거죠. 지점수를 계산하는 건데, 그래서 한동안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교육부가 졸업생들의 표준 편차를 준위 안 준위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다가 졸업생들의 경우는 표준 편차를 주겠다. 그래서 대학들이 지점수를 가지고 5등급으로 변환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졸업생도 5등급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신 어떻게 반영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대학마다 특징이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 연대, 한양대 이런 대학은 정시 모집에도 내신을 반영하는데 그럴 때 내신의 위력이 무척 큽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은 내신 부담이 커서 정시에 간다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어떤 사람은 또 졸업생들의 내신 반영을 어떻게 바꿀 거냐의 문제도 있고, 어떤 대학은
정시 모집에도 학생부를 많이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학생부를 어떻게 반영하냐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정시 학생부 반영이 늘어난 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교육부의 의미는 교육과정의 정상화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어떤 대학이 내신 부담이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그 대학들 요강을 쭉 뽑아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중3 애들은 지금 고2 애들 입시를 치러본 다음에 유관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2장과 2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일부 대학의 예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서울과기대, 성공회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여대, 서경대, 인하대 등등 어떻게 반영하냐. 이건 이제 일부 대학의 예입니다. 그래서 서울과기대는 졸업생 교과 성적을 대학 자체 변환 표를 만들어서 5등급으로 바꿔서 이제 환산을 해주는 것이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지점수를 내가지고 9등급 받는 5등급으로 바꾸고, 그래서 대학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서 애들을 뽑고 있다. 성공회 대학은 별도의 점수표를 만들었다.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여러분 대학을 갈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5등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요건 이제 뭐냐면 대입 개편의 흐름인데요. 이번에 2028 대입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본 건데, 첫째가 뭐냐면 학생부 교과전형의 정성평가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을 등급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등급에다가 쇠특이나 창체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2028 제도의 특징은 교과의 정성평가, 교과의 학종화, 학종의 교과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학종의 교과는 학종을 갖다가 등급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학종도 성적을 중시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 정시 수능에도 학생부를 포함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실제로 정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학은 많다는 거, 그게 문제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학점제의 성취도의 중요성, 이건 이제 ABCD인데, 일부 대학이, 아직 확정은 안 돼, 일부 대학이 원점수를 이용해서 애들을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편차를 안 주니까 평균하고 원점수는 나와 있는, 그거 가지고 이제 대학들이 나름대로 변환식을 만들어서 원점수를 이용해서 애들을 변별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점수를 잘 받아라는 느낌도 있고요. 논술 전형이 약수형으로 많이 변하고 있지, 약수형으로. 그리고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대학은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제한도 있고요. 어떤 대학은 수능 최저를 강화하기도 하고, 어떤 수능 최저를 완화하기도 하고, 다양한 대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학점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진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학점 따기 좋은 과목만 이수하면 대학에서 별로 안 좋아한다는 내용이고, 학점제는 맥락과 과정, 그러니까 내가 왜 그 과목을 선택했고 그 과목을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가 나와줘야 되고, 학점제에서 과목의 선택은 사실은 계열별로 이렇게 좀 넓게 해도 상관이 없고, 또 원하는 과목이 없으면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오해는 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처음에 5등급 체계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얼마 전에 각 교육청에서 전과목 1등급을 받은 애가 몇 명이나 되냐는 것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등급 대에서는 상위 4%고 5등급은 상위 10%인데, 이건 사실은 계산해 보니까 9등급일 때 전과목 1등급 받은 애들이 0.17%였는데 5등급으로 바뀌니까 1.16%로 늘었다는 겁니다. 한 6배 정도가 늘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실제로는 더 늘어야 되는데 6배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표의 의미는 뭐냐면, 내신 5등급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과목 1등급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변별력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 교육청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육청별로 전과목 1등급 받은 애들이 몇 명, 그러니까 지금 이건 고2입니다. 지금 고2 애들이 전과목 1등급 받은 애들이 몇 명이나 되냐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전라도 광주광역시예요. 보시면 고1 때, 아니 고 선배들 건데 0.3%가 1등급이었었는데 1.75%니까 광주가 상당히 많이 1등급 숫자가 늘었잖아요. 이건
전과목 1등급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9등급일 때 전과목 1등급 받은 애들이 8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5등급을 바꾸니까 648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실제로 는 건 그렇게 많이 안 늘었어요. 0.99%가 됐으니까. 실제로는요,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4%가 10%가 됐으니까 2.5배가 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인원수는요, 엄청나게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 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놈 저놈 이렇게 막 겹쳐서 1등을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도별로 어떻게 1등급 숫자가 나오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표의 의미는 1등급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표를 우리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1등급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5등급 체제여도 얼마든지 내신 변별력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학들이 만들어 놓은 요강 자체가 내신 변별력이 없다는 걸 전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요강이 복잡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실제로 변별력이 있으니까 아마 요강이 좀 심플하게 바뀔 거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표입니다. 9등급일 때 1등급 전과목 1등급 숫자와 5등급일 때 전과목 1등급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럼 도대체 5등급에서 어느 정도나 받아요? 어느 정도 대학을 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런 과목에서 10과목을 기준으로 할 때 1등급, 2등급이 몇 개나 나와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건데, 2등급 숫자가 많이 나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1.2등급 정도만 나와도요, 그러니까 10개 과목에선 2등급이 한 2개 정도만 나와도 스카이가 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2등급이 나왔다고 뭐 난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져보면 2등급 숫자가 뭐 여러 개 나와도 사실 명문대 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9등급일 때 명문대학 가려면 몇 등급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대학과 전형별로 등급을 한번 쭉 제가 표시해 봤어요. 9등급일 때 등급인데,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게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 5등급으로 바꿨을 때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5등급 체계로 바꿨을 때 이 정도 등급이 나오면 이 정도 대학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생부 교과전형이고요. 요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랬을 때 요 정도 등급이 나오면 요런 대학을 가는구나. 요 정도 등급 나오면 요런 대학을 가는구나.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일 때 요 정도 등급이 나오면 요 정도 대학에 가고, 학생부 종합전형일 때 요 정도 등급이 나오면 요 정도 대학에 간다는 건데, 가만히 표를 보시면 그래도 2등급은 나와야죠. 그죠? 2등급은 나와야 수도권 대학에 갈 수 있다. 2등급이 안 나오면 멀리 가야 한다. 내신 가지고. 아까 우리가 본 표에 대한 해설입니다. 서울대 학종 기준 1.4까지가 서울대학은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얘기고, 연대 고대 추천 전형은 1.3, 학종은 1.7 정도가 가능할 것 같다. 서강대, 성대, 한양대는 1.4, 학종은 1.8 정도 가능할 것 같다. 중경 서울시 때 이화여대는 교권 1.6, 학종은 2.0까지도 진학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숭실대, 세종대, 국민대, 광운대, 서울과기대, 인하대 같은 경우는 2.0, 2.5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내신까지. 그러니까 너무나 쫄지 마라. 그런 얘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5등급 체계가 되면 1등급이 많이 늘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충분히 변별이 됐다. 그런 얘기고. 그런데 의대 정원이 한 3,700명 되는데 전과목 1등급이 한 4,000명 이상 나오니까 전과목 1등급 받아도 의대 못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과 전형은 그것도 훨씬 인원수가 줄이기도 하고, 또 전과목 1등급 받은 애 가운데 100%가 의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AI가 학생부를 써요. 그래서 요즘은요, 일반고라 하더라도 AI가 학생부를 쓰다 보니까 이 쇠특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뭐 특목고 자사고만 학생부를 잘 써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고도 학생부를 잘 써줍니다. 그래서 AI 기능이 많이 커졌어요. 엊그제 어떤 사정관님하고 제가 대화를 좀 했어요. 쇠특을 AI가 쓰면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카톡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얘기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사정관들도 AI로 쓴 쇠특을 분간하기 어려워하니 뭐 여유가 되면 쇠특을 가지고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쇠특을 AI 가지고 쇠특을 잘 써가지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AI 자체가 금지는 아니니 해석 시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가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그러니까 사정관들이 AI로 쓴 쇠혜택을 구분해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이건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표로 보여드려요.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의 리스트인데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한다. 이건 사실 제가 표로 만들어 드리지만 넘어가는 이유는 여러분 때는 바뀔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2028 정시는 수능 100%만이 아니라 내신도 반영을 하고 특히 서연고, 한양, 중앙, 숙대, 서울시립, 단국대학은 내신의 비중이 매우 크다. 서울대, 연대, 한양대, 단국대는 정성평가적인 성격이 강하고 고대, 서울시립대, 서강대는 교과 출결의 비중이 매우 강하며 중앙대는 출결 또는 서류가 전형별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2028에서는 수능만 잘 본다고 정시에 가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